네,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의 절대 왕정 해가지고 서유럽이라는 거는 독일에 있는 이제 엘베강을 보통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엘베강 동쪽은 동유럽, 엘베강 서쪽은 서유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예시가 쫙 나오거든요. 예시 그리고 뭐 에스파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왕들이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은근히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이 왕이 했던 게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가 강국으로 날리게 되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학로 개척을 배웠습니다. 신학로 개척을 아주 주도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 쪽에 식민지도 많았고요. 막대한 금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절대군주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펠리페 2세라고. 펠리페 2세. 1556년부터 해서 1598년까지 왕이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대표적인 워크홀릭. 밑에 부하들이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자, 펠리페 2세는요, 포르투갈을 병합을 했어요. 이 에스파냐 사이에 보면 이렇게 포르투갈이라고 있거든요. 바깥쪽에 이 포르투갈 자기가 그 엄마가 포르투갈의 공주인가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왕자리에 비어있는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포르투갈을 합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 정확하게 이름이 이베리아 연합 왕국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짜게 되고 포르투갈이 독립하기까지는 한 1600년대 후반부 가야 이제 포르투갈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때 당시에 뭐 엄마가 어느 나라 공주고 뭐 이런 경우는 유럽에서 막 굉장히 많았어요. 네, 결혼 많이 하고 봉건제 밑에서 이 결혼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뭐 하여튼 워낙 많이 맺어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막 공주들 여기저기 시집 보내고 여기저기 막 얽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펠리페 2세의 업적이라면 레판토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레판토 해전. 여기에서 승리를 거둬요.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이거는 누구랑 싸운 거냐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랑 그 지중해를 두고 한판 붙었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후에 에스파냐는요 무적 함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이 치고는 뭐 별로 못 가게 오래 못 가게 되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쭉 밑에 이따가 끊을게요. 이따가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영국. 그리고 영국입니다. 영국. 이 에스파냐 펠리페 2세 시기와 영국의 어떤 절대왕정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국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왕이었던 사람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왕이지요. 이때 당시에 사실 우리가 지금의 영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영국은 그 이탈리아의 도시였던 밀라노보다 못 살았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밀라노가 되게 잘 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의 영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던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운 게 영국이에요. 이때는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총 쏘고 그랬을 적에 영국의 주된 무기는 활일 정도로 좀 처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나라였는데 요때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영국의 국력을 굉장히 키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관용 종교 정책이라고, 관용 정책이라고. 아직 이 자리가 안 잡혔어요. 아버지가 이제 헨리 8세 기억납니까? 헨리 8세 결혼 6번.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었죠.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었는데 야가 몇 년 못 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메리가 왕이 되는데, 여왕이 되죠. 이 메리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예요. 피의 메리라고. 이 메리는 아버지를 정말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메리의 원래 엄마였던 그 아라곤의 캐서린이 그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 거의 뭐 감금당하다시피 하고, 이혼을 안 해주니까 감금당하다시피 하고, 뭐 하여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메리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그 성공의 영국 국교에 대한 불만도 커가지고 얘는 이제 친카톨릭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국교인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아들은 막 싸그리 죽이고 한 300명인가 뭐 이렇게 죽었대요. 죽였대요. 뭐 그렇다고 PML이라고 불리기에는 뭐 중국에 뭐 몇만 명씩 죽인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블러디 메리라고. 그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언니, 배다른 언니한테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꾹 참고 버텼지요. 꾹 참고 버티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언니 메리가 죽고 나서. 그래가 엘리자베스 그 엄마는 이제 엠블린이죠. 엠블린,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엠블린.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런 어떤 종교에 대한 아직까지의 그런 갈등을 갖다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통일법이라고 부르는 이건데, 통일법이라면 그 영국 국교회의 어떤 예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확립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 방식을 통행시켜버려요. 어쨌든 다시 얘기할까요? 관용 종교 정책이라는 거, 통일법이라고 이 영국 국교회의 예배 방식을 통일을 시켜요. 선생님, 이걸 통일을 시키는 게 뭔 그게 관용적인 겁니까? 이대로 만약 안 하잖아요, 벌금 때립니다. 안 하면 벌금이에요. 안 하면 벌금. 근데 벌금 내는 게 나아요. 옛날에는 죽였다니까. 가톨릭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벌금이라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유연한, 되게 관대한 정책을 펼친 거지. 그 전에 비하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가톨릭 애들도 영국에서 그냥 뭐 벌금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용 종교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무적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적 함대 오래 못 간다고. 이 무적 함대가 오래 못 가요. 사실 에스파냐와 영국에 대해 가지고 에스파냐는 이때 당시에 레판토 해전에 승리하고 무적 함대 칭호를 받고 거의 뭐 바다에서는 에스파냐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할 때였는데, 자꾸 영국에서 긁었어요. 영국은 이때 당시에 뭐 해군이라 할 것도 사실은 크게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해적이었던 드레이크 이 친구가 엄청 이제 쉽게 말하면 에스파냐 배를 털어먹었지 뭐. 상선 털어먹고 해군 출동하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에스파냐에서 몇 번을 이제 사람을 보내요. 원래 이 펠리페 2세랑 메리랑 결혼했었거든요. 펠리페 2세랑 메리랑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펠리페 2세가 야는 결혼은 했지만 뭐 영국에 가 있은 적은 얼마 없어요. 그래가지고 썰에 의하면 뭐 메리의 인물이 생각보다 뭐 어쩌고 원래 이뻤는데 야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가 그런가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잘 만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혼한 관계였고, 그런데도 이제 메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까지 해요. 청혼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튜더 왕조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메리도 자식 없이 죽었고 뭐 그 튜더 왕조가 지금 없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했는데 까였죠. 쉽게 말하면 엘리자베스 1세한테. 그때 남긴 말이 이제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뭐라 해야 되노? 여왕의 남편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겠어요. 수많은 유럽의 귀족들이나 왕들이 뭐 청혼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거절을 했죠. 어쨌든 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하여튼 이제 드레이크가, 영국의 해적이었던 드레이크가 워낙 설치고 다니니까 펠리페 2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진정시켜라, 좀 릴렉스해라, 야 좀 처벌 좀 해라 하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하필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랑 사신들이랑 이래 있는데 드레이크가 온 거예요. 드레이크가 온 거야. 사실 이 해적질 하는 것도 영국 나라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략권이라고 하나? 하여튼 훔칠, 뭐 털어 먹을 수 있게 허가장을 줬어요. 도둑질 할 수 있게 허가장을 줬어. 하여튼 그랬는데 그 에스파냐 사신들이 딱 이래 있는데 드레이크가 딱 온 거예요.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가 불렀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무서우니까 이제 에스파냐에서 생각을 한 거지. 에스파냐 사신들은 저거 이제 홍군형 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엘리자베스 1세가 드레이크한테 귀족 자기를 줘요.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 애들이 뿔따구가 이마에 나와가지고 무적 함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영국이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에 에스파냐는요 완전히 거의 짜그라들고요. 영국에서는 그 이후에 동인도 회사라고, 뭐 동인도 회사가 나라마다 많이 만듭니다. 그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그 식민지를 경영하는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식민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요 뒷부분은 그런 거지 뭐. 명과 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랄까? 결국에는 그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무적함대 패한 것도 있죠. 무적함대 패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 가톨릭을, 빨간색이 그냥 기본적으로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알아서 뭐 구분하세요. 가톨릭을 이제 강요를 하면서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게 요때입니다. 네, 네덜란드 독립, 뭐 한참 뒤의 일이지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때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1588년에 아까 얘기했던 무적 함대가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가 처음에 그렇게 신학로 개척을 주도하고, 여기가 그 유명한 전에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유럽 여기저기에 땅덩어리가 되게 많았던 나라예요. 엄청난 대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쪼그라드느냐 하는 건데, 결국에 이 친구들이 그 뭐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콩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국내의 산업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계속 쌓였어. 빚이. 그래가지고 빚이 원래 이 펠리페 2세가 저거 아버지한테 받은 게 3천만 두카트라고, 1두카트가 3.5g인가 그런데, 이게 펠리페 2세가 정치를 하면서 1억 두카트까지 늘어요. 그게 이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의 선두였던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시원찮아요. 뭐 포르투갈 자체, 원래 나라 자체가 이런 신학로 개척이라는 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였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소홀히 한 결과 자꾸 이제 정작 신대륙에서 막 수많은 은이 들어오고 귀금속들이 들어오는데도 정작 그게 나라의 부에 직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어둠이 없냐?
이때 대가 끊기지 뭐. 대가 끊김. 이 튜더 왕조. 정말 헨리 8세가 이혼을 몇 번 해서라도 결혼을 몇 번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이 튜더 왕조가 엘리자베스 1세 때 끊기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스튜어트 왕조라고 저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 계속 일어나요. 혁명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뭐 청교도 혁명이니 명예혁명이니 하는 게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 이야기는 이따가 할까? 지금 그냥 다 할까? 지금 다 하죠 뭐. 프랑스. 말 나온 김에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 14세.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루이가 엄청 많아요, 얘들은. 1643년부터 1715년까지 왕이었던 사람이고요. 5살 때 왕이 됐어요. 이 친구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 어렸을 때는 재상 마자랭이라고 또 훌륭한 재상이 있어가지고 걔가 정치를 했는데, 걔가 이 루이 14세가 하여튼 20살 되기 전인가 뭐 그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잔뜩 나서가지고, 그전엔 마자랭이 다 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그 다음 재상을 누구로 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루이 14세가 남긴 멋진 말이 이거죠. 레타 세무아. 다음은 나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그 태양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이런 말을 남겼죠. 짐은 국가다. 내가 국가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농담으로 옛날 세계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짐은 국가라고 했으니까 엘리자베스의 1세 남편이 루이 14세네. 그래서 왜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실제로 나이는 한 100살 차이 넘게 나요. 예, 100살 차이 넘게 납니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돈 담당하는 콜베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중상주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절대왕종의 그 틀이 있었잖아요. 뭐 배경이 뭐고 상비군과 뭐고 왕권 신수설이고 중상주의 정책이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요 그 틀에 딱 맞다 하는 거는 에스파냐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그냥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절대왕정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지? 이게 이제 절대왕정의 이제 제일 어떤 정석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콜베르주의라고 합니다. 중상주의 얘기했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의 산업을 키우고 해외 식민지를 넓혀나가는 그런 시스템. 알겠죠?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평수가 18,000평이고요. 방의 수만 2,300개라는 어마어마한 절대왕정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죠. 지금도 베르사유 궁전 하면 파리에서 한 20km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가보세요. 여기 가면은 당시에 어떤 귀족들이 그 코스프레 할 수 있도록 이 서민 생활 체험할 수 있게 이래 서민 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했다고 하죠. 뭐 베르사유 궁전에 뭐 화장실이 있니 없니 하면서 그때 이제 뾰족 구두가 하이힐이라는 게 유행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왜? 화장실이 없어서 비가 오면은 온갖 오물들이 다 흘러 넘친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지요. 자, 그랬는데 문제 있습니다. 잦은 전쟁. 아니,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란 이런 전쟁에 모두 다 찝쩍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전쟁,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전쟁,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그래가지고 이런 거라도 했으면은 재미를 봐야 되는데 재미도 못 봐.
그냥 뭐 돈만 쓰는 거지 뭐. 그리고 결정적인 실책, 낭트 칙령이란 걸 폐지를 해요. 낭트 칙령이 뭐였지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낭트 칙령,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그노드를 보호하는 거였는데 이 위그노드를 보호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위그노들은 어떤 애들이 많아요? 옛날 칼뱅파 상공업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유럽에 많이 빠져나가게, 다른 곳에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루이 14세와 같은 영광은 앞으로 못 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으로 빵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서유럽의 절대 왕정 이야기였습니다.